네, 시장은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198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 유가증권 시장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강박권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오늘 OCI가 좀 밀리죠. 2%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하락폭을 키우면서 지금 장중 저점을 기록하네요. 18만 3천원 선 이하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3분기 폴리실리콘 사업 부분에 적자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많이 지금 외국인 쪽에서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지금 사람인 HR을 중심으로 고용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선전하는 모습도 이 시각에 포착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이렇게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궁금한 점 많으시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 2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허연의 이슈통 시간에 여러분들의 주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궁금해하시는 그 이슈들 바로 여기서 궁금증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말머리에 이슈통이라고 달고 오늘 궁금한 이슈들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자아자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게시판에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은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씩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여기서의 전략,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 줄 전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 행보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매수 여력이 높은 연기금의 선호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입니다. 다음은 동양증권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시장 피로도가 누적이 됐고 또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다면서 단기 조정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1900대 중반에서의 지지력에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주식 비중 확대 관점을 지속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추가 조정 압력이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업종 대표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다른 전략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인해서 좀 안전한 투자 전략도 나오고 있고, 이를 기회로 삼는 전략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스페인의 또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3분기는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떤 점들 보고 계세요? 네, 저희가 보는 전체적인 연말까지 이제 시장 흐름은 4분기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Q3 이후에 급등한 그 이상의 추가 상승이 3분기 내에 진행되기보다는 이제 다음 분기로 좀 넘어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전체적으로 좀 단기 조정이 좀 연장되는 관점에서 시장이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큰 이유는 이제 어떤 근본적인 추세를 거스를 만한 시장의 변화가 생겼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상승 과정에서 시장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의 다양한 논의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그 피로도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들어서 그 미국 증시가 가장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선전도 했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뚜렷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비교적 하락폭이 좀 컸던 이유들은 이런 어떤 시장의 피로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로존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이제 스페인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그러니까 위험 국가들이 다양한 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것들이 시장의 이제 심리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스는 이제 26일 날 그리스 이제 재무장관 또 트로이카의 이제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긴축 방안에 대한 이제 평가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조금융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정할 것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스페인입니다. 전면적 구제금융을 가느냐 마느냐 이제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27일에 은행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은행과 이제 구제금융 신청액도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에는 2013년 이제 내년이죠. 스페인 정부의 예산안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8일에는 이제 경제 개혁안이 또 이따라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까, 또 이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이제 트로이카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논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주가 다소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시장이 좀 넘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분기가 이제 다음 달부터 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는 것들이 지금 3분기 또 이번 달 9월을 마무리하면서의 어떤 대응 전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10월 초까지 프리 어닝 시즌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 어닝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컨센서스가 좀 낮아
낮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전략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국내 대외적인 변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됐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예측이 조금 힘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내성을 갖고 강세 기조로 가느냐 마느냐는 결국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3분기 때는 좀 나아지겠느냐, 또 아니면 1, 2분기처럼 다소 계속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되겠느냐에 좀 달려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기존의 생각보다는 좀 낮아진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버텀업 방식이 아니라 좀 탑다운,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 이익 사이클에 민감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들 중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 생산과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계산을 한 기업 이익의 어떤 대리 지표를 통해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추세로 좀 전환이 된 상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재고 순환 지표도 최근 수개월 동안의 연속적인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처럼 큰 폭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쇼크가 발생하기보다는 어떤 낮은 기대치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소폭이나마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는 생각이 지금까지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보다는 단기, 그다음에 중기보다는 좀 단기 쪽으로 좀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또 추가 상승에 나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업종들을 본다면 최근에서 어느 정도 이익 모멘텀에 대한 전환의 기대가 있고, 또 안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항공, 그다음에 해운,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에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분기는 특히 9월은 예상보다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4분기에 조금 더 이벤트 확인한 이후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